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작! 젤라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정석 위원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새 책이 나왔어요. 국부론이라는 걸 한정석 위원님이 딱 맞게 풀어쓰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쓰신 건가요? 네, 이거를 참 딱 맞게 풀어쓰려다 보니까 이게 국부론이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3개월 정도에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게 한 1년 갔어요. 아,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부론 내용이 이게 18세기 1776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 200년 전에 이제 시대고 이게 또 우리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의 마인드가 그렇게 달라서 같은 자본주의 시대지만 그래서 이게 그 문맥들이나 이제 설명들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그 상황들이. 아담 스미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분업을 얘기할 때 이제 핀 공장에 가서 핀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습잖아요. 이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 핀 공장 가서 뭐 핀 만드는 분업을 가지고 뭐 해보니까 핀의 머리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몸체를 만드는 사람 나눠서 하니까 더 생산성이 높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 IT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핀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읽으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와닿는. 그렇죠. 그 시대상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오늘 우리의 그 경제 현실 속에 맞춰서 이거를 이해하게끔 하느냐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국부론을 이제 해제하기 전에 이제 미리 이해하기라는 예비 노트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거를 오늘 우리가 조금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다시 적용시켜 보는 걸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설명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일부에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왜곡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는 사실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딱 한 번 나와요, 국부론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모든 이 국부론의 설명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생산과 소비, 분배, 이런 것들이 각자 원리에 의해서 각자 움직인다 생각을 한 것을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하나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서로 관련이 있게끔. 서로서로 다 관련이 있게끔 하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하나의 그 원리의 바탕이 뭐냐? 그것이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가격에 따라서 생산도 이루어지고 분배도 이루어지고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과연 이것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주문을 이렇게 하는 거. 정부는 더 커져야 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이는 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이 바로 보이는 손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면서 그것이 왜 실패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빵을 만드는지는 빵집 주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 푸주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내 고기를 어떻게 해야 잘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싸게 팔 수 있는지는 푸주간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효율적이 되는지를. 그런데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셀프 인터레스트들이 모여서 이것이 하나의
서로 이것이 공익이 된다는 거죠.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 주어야 내 부도 생기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각자가 서로가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 이게 우리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 경제에서는 이거를 자생적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담 스미스 얘기 중에 제일 좋은 게 그거. 뭐 빵집 주인이 당신을 위해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빵을 만들어서 너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게 한마디로 사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네. 거고 또 좋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라고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은 공익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공익만을 외치고 사익은 사사로운 거라고 치부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해하려면 이 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거를 경제학을 사실 쓰려고 국부론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부론은 사실은 도덕 철학책이에요. 도덕 철학책.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그 도덕 감정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아담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 원래 도덕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그 다음에 자기만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는 그런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공감의 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결국 그 공정한 제3자의 관찰자가 얼마만큼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 기준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뉴턴이 그랬잖아요. 뉴턴이 자기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존의 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미적분이잖아요. 아, 우리가 배웠던 미적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게 뉴턴의 자연 철학이 네. 뉴턴의 그 자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기존의 걸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적분이에요. 천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네. 사람들의 그 도덕 감정,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왜 사회가 망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자고 쓴 게 바로 국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공익을 추구하느냐?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방종이 일어난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과연 그런 그 법과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상황일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와 같은 자유주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 자생적으로 이렇게.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 국제사회라는 건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또 이렇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가 자기네를 위하기 때문에 각 나라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하면 손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교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역하는 나라는 싸우지 않는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도. 그러니까 개인도 서로 거래를 하고 서로의 그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장 시스템에서는 싸움이 없겠죠. 여러분 시장에서 혹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막 치고 갖고 싸우고 그런 거 보셨어요? 시장에서?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가격 흥정하는 싸움을 말하는 건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아니죠. 가격 흥정은 하지만 너 이거 왜 나한테 안 팔어? 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난 너한테 안 팔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쵸. 가격이 맞으면 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이거는 만장일치 사회라는 거예요. 시장은 만장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굳이 내가 너 나한테 왜 안 파는데 이거 왜 이 얼마에 파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딴 데 가서 사면 되고. 그렇죠. 딴 데 가서 사면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평화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끼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는 뭐 자본주의고 하면 서로 틀리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안 맞잖아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지만 북부론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은 국가가 자본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자본이 있고 중국도 자본이 있어요. 옛날 소련도 자본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소련의 자본은 국가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의 자본은 시장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중국은 시장 자본주의하는 미국과 시스템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 북부론에서 말하는 그 시장 자본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로 가든지. 그렇지만 전자여야지. 전자여야지만 네. 서로 싸우지 않고 네. 서로 더 시장이 커질 텐데 지금 상황은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샌더스인가요? 샌더스나 트럼프 주장을 보면 보호무역주의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본주의 정신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그 국가 자본주의 좀 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는 마르크스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마르크스 이론이 한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읽는데 제일 네. 서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끝난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사실 사회주의는 우리 온 세상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실패다 뭐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딱 서문에 써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그 자유주의 그런 걸 잃어버리고 다른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네. 사람들이 그 고대 정치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그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자유와 평등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국왕을 뽑아서 국왕에게 복종함으로써 평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런데 자유와 평등을 놓고 보자고 하면 사람들은 평등에 이끌리는 게 더 많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동굴 밖에서 생활한 게 4만 년 동안 이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이라고 만든 것이 2000년 전이에요. 4만 년 중에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오래 그동안 쭉 이 그룹 생활을 해온 거야. 원시 생활을, 부족 생활을.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이제 눈을 뜨고 그때 이제 우리가 문명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미 그때 만들어진 문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거기에 뭔가 조금 더 보탰을 뿐이지 기본 문명의 골격은 2000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4만 년 동안 동굴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집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부족적이고 공동체고 이게 더 훨씬 오래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소속이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자꾸 귀속되고 싶고 공동체에 귀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평등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복종을 해야만 얻어져요. 평등은. 그러니까 자유를 반납을 하려고 드는 거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결국은 마르크스는 이렇게 본 거죠. 마르크스도 국부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쓸 때 국부론이 이것이 모본이었다고. 근데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라는 개념을 평등하게 본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로 치면 파일럿 기장의 노동가치나 예를 들면 뭐 철공소의 그 철공 노동자의 노동가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환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교환이 안 되면 부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파일럿은 자기가 못도 지가 만들어야 되고 못 철공소는 어디 비행기 타면 자기가 이거 하고 가야 되는 운전하고 비행기 운전하고 가서 팔고. 그러니까 분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위한 분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내부에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노동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가, 교환할 만한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유리를 만드는데
노동자들한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기준이 없으니까 몇 센치 두께를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수록 더 점수를 많이 줬더니 유리를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창문이 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 유리, 만든 유리들이. 그러니까 창을 만들 수가 없더래, 그게. 왜냐면 두껍게 만들수록 밖에 안 보여. 인쇄테이프 주니까 두껍게 만들 거 아니에요, 막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면적으로 넓게 만드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만 대면 깨지는 유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교환할 이유가 없다 보니, 시장에 없으니까 교환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에서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가 답인데, 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유를 주어지면 도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거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희망을 갖는다. 우리 과거에 교복 자율화를 했죠, 학생들한테. 네. 그랬더니 제2의 교복이 출연했죠. 노스페이스.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자유의 가치를. 그렇죠. 미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Be yourself.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그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 말 잘 들어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라. 말 잘 듣는 소리만 듣나 보네. 학교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공부하라고 주면서 이게 누가 안 했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훈련을 해야만 자유주의 세계에서 네.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조은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사회주의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든 생각인데 조금 전에 아담 스미스가 썼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고루해서 현대인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이야기에 맞게 위원님께서 정성론을 한번 써주시는 건 어떨까? 정성론. 국부론 말고 정성론. 한정석의 정성론. 정성론.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한정석의 정성론. 한정석의 정성론이라. 네. 그 수학의 정석 같이. 이게 정석이다. 이게 자유가 정석이다. 정석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정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부론도 사실 이게 왜 오늘날까지 200년 동안 살아남았냐면 아담 스미스가 이거를 반드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원리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계산 결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그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점점 복잡하게 진화되면 그때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요. A냐 B냐. 그러니까 동전에 앞 있는 거 뒷면이 있는데 이게 진화되는 체계가 복잡해지면 어떤 부분은 동전의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하이에크가 말한 질서의 그 복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든지 이것이 나의 경제학의 진리다라고 던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맞지 않는 예외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좀 더 보편적이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답이 아닌 것은 항상 나온다. 그러면 정성론, 그러나 예외도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됐으면. 그렇게 해서. 아니, 그냥 예외론을 쓰고 정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항상 예외인데 정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석의 예외론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